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외 에어비앤비 사업에서 무슨 원격 사업, 뭐 원격 운영, 뭐 AI 운영 뭐 이런 것들은 죄다 허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만에 영상을 제가 키게 됩니다. 제가 태국 파타야의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발생했던 다양한 일들,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작이 났어, 지금. 아작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런 내용이 왔고, 요거를 제가 내용을 잠깐 간추려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치주민위원회 그리고 관리사무소로부터 이제 온 메시지고요. 여기에서 8월 21일자, 2024년도 8월 21일자 이후로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그 공지사항이거든요. 현재 저희 콘도 같은 경우는 페이스 스캔, 그러니까 얼굴을 화면에 일단은 보여줘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얼굴을 화면에 보여줘야지만이 문이 열리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층을 누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시스템이 현재 갖춰진 상태인데 아직까지 가동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8월 21일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원래 7월 24일자에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 건물주들 중에서 단기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강력 반발이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설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5대5, 50% 이상의 그런 이제 동의를 얻어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규정이 8월 21일자부터 해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에어비앤비는 8월 21일자부로 불가능하다. 100% impossible. 완벽히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 나왔거든요. 다만 물론 조건은 short term입니다. 즉 태국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하자면 30일을 초과한 임대사업은 에어비앤비 사업 합법이에요. 다만 30일 미만, 이하인지 미만인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30일 이하 혹은 미만의 단기 숙소 이용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불법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강력하게 시행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경비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페이스 스캔, 안면 인식 시스템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와 아울러서 이제는 단순히 경비, security 요원뿐만 아니라 juristic officer, 그러니까 이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네, 완전히 3겹으로 해서 보안을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겹 철통 보안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끝났지 이제 완벽히 끝나죠. 그래서 이 units will be subject to 10,000 bucks, 40만원 벌금, 하루 1박당 40만원의 벌금을 부여하고, 그리고 날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 금액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그런 공지문입니다. 와우. 그래서 8월 21일자 이후로 모든 short-term bookings, 이런 단기 예약을 관련해서 취소하지 않을 때에는 무조건 fine, 벌금, penalties, 벌칙, 이런 것들이 부과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상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파타야 이 콘도 같은 경우는 한 5군데, 그러니까 파타야 한 탑5 정도 들어가는 대장급 콘도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장급 콘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인근 콘도와 리조트도 전부 다 팔로우를 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콘도, 제가 대부분의 콘도라 말씀드린 이유는, 대부분의 콘도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주거시설, 그리고 커머셜이 아니라 레지던셜 개념이거든요. 반면 여기서 이제 몇몇 콘도 같은 경우는 또 상업용 건물, 즉 레지던스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지던스는 합적으로 숙박업소에 해당되거든요. 주거용이 아니라 커머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기타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콘도 같은 경우는 단기 에어비앤비, 하루에서 일주일, 20일 이런 경우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저희만 하더라도 8월 21일자부터 시행이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불가능해요. 불가능.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거주할 뭐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제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법적인 부분이 없기는 한데, 그런데 사실상 뭐 손님이 거의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제 숙소로서만 이용을 해야 될 뭐 수준이고요. 그 대부분의 이제 단기 에어비앤비 사업은 뭐 사실상 숙박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에어비앤비를 통한 사업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 가지고 에어비앤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제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또 농어촌 민박으로 또 활용해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서 또 연락이 온 게 있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영업 허가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의 민박업 숙소로 등록이 되지 않은 곳, 그래서 영업신고증을 낼 수가 없는 곳 같은 경우는 아예 등록을 허락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에어비앤비 사업자 같은 경우도 내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냈는데, 내년 말까지 일단 처분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영업신고증을 그러니까 뭐 외도민이건 아니면은 농어촌 민박이건, 그러나 이 민박업 사업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전부 다 매물에서 사라진다. 즉 이 말은 90% 정도의 기존의 에어비앤비 매물들이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 이런 조치 같은 경우는 기존 이제 숙박업체들, 뭐 호텔이건 모텔이건 이런 것들이 환영할 만한 그러한 뭐 내용이기도 하고, 또 저처럼 합법적으로 농어촌 민박을 통한 혹은 도심 외도민 사업증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뭐 호재라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경쟁업체의 90%가 사라지니까. 그만큼 에어비앤비 사업이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혹은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이제 영업상의 그러한 제한, 제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미 뉴욕 같은 경우도 시행이 된 상황이고, 일단 지금 뭐 한국에서도 현재 시행이 됐죠. 일본도 이미 작년인가 뭐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불법적으로 뭐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거의 뭐 90% 가까이 불법 운영 중이었었는데, 일단 이런 곳에서도 좀 철퇴가 내려진 경우라 보시면 될 겁니다. 하여간 해외에서 에어비앤비 사업, 뭐 이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도 거의 뭐 굉장히 법적으로 강화가 되면서 일단 폭망각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폭망각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단톡방에서도 이미 이제 다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일단 국내에서는 5년차 에어비앤비 사업자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1년차 태국 파타야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5년 그리고 1년, 사실은 뭐 많이 되는 아니고요. 불과 뭐 몇 개월 정도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나서 내린 그러한 결론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외 에어비앤비 사업에서 무슨 원격 사업, 뭐 원격 운영, AI 운영 뭐 이런 것들은 죄다 허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 에어비앤비 목표부터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제 무동산을 매입 후 이제 이자를 메꾸는 수단으로서 에어비앤비를 통한 그런 이제 매출, 순수익으로서 이자를 메꾸는 방식으로 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거제에 있는 펜션 같은 경우는 농어촌 민박으로 이제 운영을 했을 때 대략 이자가 한 120만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관리비가 한 40만원 정도, 가스랑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한 40만원 정도가 1년 평균이 되더라고요. 1년에 월 평균인데요. 그래서 대략 총 160만원 정도 경비가 발생하거든요. 이거를 바로 에어비앤비 사업으로 제가 이제 충당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거제 펜션 같은 경우는 월 평균 한 12회 정도의 숙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숙박료가 기본 40만원이거든요. 기본 40만원이고 방이 3개 있습니다. 방이 3개 있고 2층 단독 독채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40만원 정도면은 비싸지는 않은 그런 가격으로 주위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거 펜션들이 가격을 좀 더 올려라고. 그래서 기본 한 40만 원 정도에다가 한 12회 정도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은 수익이 480만 원 정도, 480만 원 정도에서 120만 원의 기본 경비가 빠지니까 대략 수익은 480 빼기 뭐 한 160만 원 정도 하게 되면은 한 320만 원 정도, 320만 원 정도의 이제 순수익이 매월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월 12회 정도 방문하고 그리고는 32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생기는 사업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태국 파타야에서 해외 에어비앤비 사업이 포만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일단은 해외 에어비앤비를 비추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그 해외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3개월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일단은 청소 당일, 그러니까 기존의 손님이 있다가 머물다가 떠나고, 그리고는 중간에 갭이 없이 바로 이제 다음 손님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때 청소 인력이 안 나온 겁니다. 그냥 나오지 않은 이유는 바빠서 안 나온 거예요. 와. 일단은 당일날 현지 인력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한 그런 현지 인력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갔는데 이 대구에서 파타야 같은 경우는 새벽 비행기예요. 그래서 밤에 출발해서 새벽 한 1시 반 정도에 도착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이제 차를 타고 대략 1시간 정도 더, 1시간 반 정도 오게 되면은 제 숙소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도착했는데 이 새벽 시간에 문을 여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정전도 아니고 주위에서는 다 불이 있죠. 저희 집에만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